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7과 본문 해석을 위한 몇 가지 문법 사항을 미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과에서는 특히 관계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쳐놓은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아래 보면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이끈다고 했어요. 형용사절이라는 것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라는 말이죠. 형용사는 뭘 하죠? 그렇죠. 수식을 하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때 명사를 수식한다는데 이때 이 명사를, 즉 수식을 받는 명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선행사라고 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관계대명사가 기능을 하는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문장이 있습니다. Kate met a girl who has a pretty voice. 자, 원래 이 문장은 이렇게 두 문장이었어요. Kate met a girl. 케이트가 한 소녀를 만났다. The girl 또는 여기를 she로 바꿀 수 있겠죠. The girl has a pretty voice. 그 소녀는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자 할 때 영어는 경제적인 언어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었죠. 굳이 하나로 할 수 있는데 두 문장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로 하고자 할 때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케이트가 한 소녀를 만났는데 그런데 그 애는 예쁜 목소리를 가졌대. 여기서 이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쳐서 관계대명사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긴 관계대명사가 who입니다. who. 그래서 Kate met a girl who has a pretty voice.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계대명사는 who고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이끈다 그랬죠. 관계대명사부터 시작해서 뒤에 절을 이끌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who가 주어고 has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who가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얘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who는 누군가요? 그쵸. 앞에 있는 a gir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트는 예쁜 목소리를 가진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서 관계대명사의 쓰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는 아까 수식을 받는 선행사의 성격과 또 관계사절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 사용되는 관계대명사가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역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 할 때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여기서 격은 자격이에요. 자격. 그러니까 주격은 주어의 자격을 갖춘 거고 목적격은 목적어의 자격을 갖춘 것이고 소유격은 소유격의 자격을 갖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받는 선행사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소유격을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쓰임이 약간씩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선행사가 사람이냐 동물이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이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대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냐 사물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는 우리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너무 낮다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주격, 목적격, 소유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자, 일단 쓸 수 있는 것들은 주격일 때는 who, 목적격일 때는 who나 whom. 예전에는 무조건 whom만 된다고 했는데 문법이라고 하는 건 언어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요즘에는 who라고도 씁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은 whose. 소유격은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으라고 해석하는 게 소유격이 되는 거죠. 동물일 때는 which, 목적격도 which, 소유격일 때는 of which가 되겠습니다. 또는 whose. 같이 써도 되는 거죠. 공통적으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관계대명사 주격이 됐든 목적격이 됐든 who가 됐든 which가 됐든 공통적으로 다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렇죠. 대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여러분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대절의 수식을 받는 대절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대절이 포함된 문장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잠깐 팁을 드리자면, 관계대명사 자리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 구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일단 주격의 경우에는요. 자, 주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대명사가 그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앞에 선행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관계대명사 나옵니다.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부터 시작해서 뒤에 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관계대명사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자, 보세요.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다. 그러면 여기가 주어 자리죠? 그럼 뒤에 뭐 와야겠어요? 그렇죠. 뒤에 동사 오겠죠. 동사 오겠죠? 그러면 동사로 문장이 시작된다. 그러면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 왔어요.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관계대명사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주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주격,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으면 목적격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소유격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소유격은 이렇게 하면 돼요. 해석으로 하기도 하지만 소유격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뒤에 바로 명사가 와요. 관계대명사 뒤에 누구누구의 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그때는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어법 문제에서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를 여러분이 구별을 하셔야 할 경우가 있으면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외울 필요도 없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지금 메모하면서 듣고 있죠? 메모하면서 듣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하나 볼게요. 연습 문제입니다. 나는 엄마가 만드시는 과일 주스를 매우 좋아한다. 자, 그럼 굳이 우리가 어색하지만 문장을 두 개로 나눠본다 그러면 I love fruit juice. 나는 과일 주스를 좋아한다. My mom makes fruit juice. 그렇게 되겠죠. 나는 프루트 주스를 좋아하고 엄마는 과일 주스를 만든다. 근데 엄마가 만드시는 과일 주스를 좋아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I love fruit juice. 자, 명사 나와 있네요. 수식받는. 이게 그럼 뭐죠? 그렇죠. 이게 선행사죠. 자, 그럼 이걸 꾸밀 관계대명사 절을 우리가 이제 써야 하는데, 자, 일단 선행사가 사람인가요? 사물인가요? 그렇죠. 사물이죠. 그러면 여기 뭐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which나 that을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격인지 목적격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만드시는 과일 주스. 겹치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러분? 나는 과일 주스를 좋아한다. 엄마가 과일 주스를 만드신다. 그쵸? 겹치는 부분이 과일 주스예요. 바로 fruit 주스가 선행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써주면 돼요. 엄마가 만드시는 해야 돼요. 엄마가 뭐지? 영어로? Mom. Yes, my mom. 만들다가 뭐지? made. 그런데 이제 과거가 아니고 현재니까 make인데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야 되겠죠. My mom makes. 그 다음에 뭐 필요한가? I love fruit juice. My mom makes. 필요하지 않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뒤에 make 동사 뒤에 뭐 와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죠? 목적어 와야 되는데 목적어 없어요. 목적어 없죠? 지금 이게 뭐죠? 바로 이 프루트 주스죠? 여기 목적어가. 그럼 여기 선행사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뭐 와야 되는 거예요?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그렇죠. 목적격이죠.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겠네요. 뭘 쓰면 될까요? 사물이니까 which. 그렇죠. which를 쓰면 되는 거예요. 또는 that도 돼요. which는 that을 쓰면 되는 거예요. I love fruit juice my mom makes. 뒤에다 이제 이런 말 써줘도 돼요. For me. 나를 위해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쓰면서 여기에다 관계대명사를 안 썼거든요. 그 말은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이죠. 생략. 아,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구나. 또 그것도 우리가 하나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한번 미리 풀어보세요.
나는 모험과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I recommend the book to people. 자, 전치사구는 그냥 이제 묶어버리면 되고, 나는 책을 추천한다. 자, 어떤 책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모험과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죠. 모험과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험과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사람인데, 모험과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people, 사람이 좋아합니다. 좋아하다가 뭐지? like. 모험이 뭐죠? A, D, 그렇죠. adventure. and, 역사는 뭐죠? 역사,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역사 교과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history. 그렇죠? 그러면, people like adventure and history.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 여기 관계대명사. 딱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관계대명사 자리에 여기가. 근데 뒤에 동사 왔어요. 그럼 여기 무슨 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그렇죠. 주격이에요. 그러면 선행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뭐 넣어야 될까요? who 또는 that. 그렇죠. excellent. who 또는 that을 쓰면 돼요. 여기에서 who나 that은 생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는 절대 생략할 수 없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쓰인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은 거의 생략된 상태로 우리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 해서 관계대명사 설명을 마칠 텐데요. 이걸 듣고 나서 본문을 해석하면 모두먼들끼리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